나는 작년에 처음으로 인생의 막장을 경험해 보았다. 회사에서 야근 중이던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로 야식을 전해주러 갔다가 회의실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나는 35살 평범한 회사원이고 아내는 31살이다. 아내는 상당한 미인이고 밝은 성격의 사교성도 좋아서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아내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사내 연애를 했고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우리는 부서는 다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휴일에는 연애할 때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조만간 여행을 가려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아내는 지금도 우리는 신혼인 것 같다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말하고는 했다. 아내는 업무의 특성상 나보다 야근이 훨씬 더 많았는데 바로 그날 야식이라도 사다 줄까 하는 생각에 늦은 저녁 시간에 회사에 갔다. 낮에 아내가 회사 시스템에서 회의실을 예약해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조용히 아내의 자리에 야식만 놔두고 돌아올 예정이었다. 아내의 부서로 향하는 도중에 아내가 예약해서 미팅 중이라고 추정되는 회의실 앞을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여자의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회사에서 누가 이상한 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소리에 집중해서 다시 들어봤는데 그 신음소리가 아내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설마 하면서도 회의실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다시 소리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안쪽에서 누군가가 밖으로 나오려는 인기척이 느껴졌고 나는 서둘러서 회의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5분 정도 지나고 회의실에서 아내와 회사 동료가 나왔다. 두 사람은 부적절한 사이인 것 같은 이상하고 야릇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보통의 평범한 같은 부서 동료의 느낌이었다. 회의에 사용한 영상 자료의 소리를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일하고 있는 아내의 뒤를 따라가서 말을 거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았다. 그날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에게 주려던 야식은 다음날 나의 아침 식사가 되었다. 회사에 출근해서 그 회의실을 지나가는데 전날에 들었던 신음소리가 떠올랐다. 영상 자료의 소리를 잘못 들은 거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내 안에 작게 자리 잡은 의심이라는 녀석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다. 설마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아니겠지? 나는 회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아내가 또 언제 회의실을 예약했는지 체크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아내가 다음 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회의실을 예약한 것을 알게 되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무섭기도 했지만 나의 본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다. 나는 부디 내가 생각한 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고 인기척이 없는 어두운 통로를 걸어갔다. 회의실 출입문 위에 작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면서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회의실의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서는 밖이 보이고 밖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밖에서 안쪽을 보기 위해서는 출입문 위에 천장에 가까이 있는 작은 창문으로 보는 방법밖에 없었다. 나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 통로에는 다른 회의실도 여러 개 있었고 직원들이 미팅 중이라서 사용 중인 것도 몇 개 있었지만 굉장히 조용했다. 그렇다면 내가 저번에 들었던 그 소리는 밖에서도 들릴 만큼 상당히 컸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진상을 밝혀낼 생각으로 작정하고 온 것이기에 나는 작은 사다리를 집에서 챙겨왔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회의실 안에서 아내는 그 회사 동료와 서로 끌어안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안정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숨이 거의 쉬어지지도 않았는데 증거를 남겨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핸드폰의 무음 카메라로 사진과 동영상을 열심히 찍었다. 서로 하의가 거의 벗겨진 채로 아내와 부둥켜 안고 있는 남자는 나와 부서는 다르지만 몇 번 눈인사를 한 적 있는 A라는 인간이었다. 아내와 같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고 집에서 아내가 회사 일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었으며 당연히 우리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나는 두 사람이 분명히 회사 밖에서도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증거 수집을 위해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런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다. 외부보다는 회사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단순하게 둘 다 회사에서 하는 게 취향인 건가? 사내에서는 내가 직접 증거를 모으는 수밖에 없었고 사장님의 방침으로 회의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역겨운 두 사람의 행위를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직접 보면서 동영상을 찍어야만 했다. 그리고 아내의 회의실 예약 이력을 조회해 본 결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내와 불륜남은 적어도 2년 전부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2년 동안 거의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반드시 그 회의실만을 예약해왔고 그 성실함과 꾸준함에 나는 오히려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아내에게서 불륜남의 이름을 자주 듣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그래서 둘이 바람이 난 게 아무리 길어도 2달 정도일까 추측을 했었는데 2년 전부터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의 미래 기술이 뛰어났던 걸까? 아니면 내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눈치가 없었던 걸까? 결혼 전부터 아내는 원래 야근이 많았고 결혼 후에 회사 일로 귀가가 늦어져도 나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집안일은 아침에는 아내가 하고 밤에는 내가 하는 것으로 가사 분담도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고 행복 그 자체였다. 부부 사이의 밤 생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서로 회사 일이 바쁜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꽤 자주 즐거움을 함께했고 나보다 아내가 먼저 원하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로 서로의 만족감도 상당히 컸다고 자신한다. 아내의 불륜 증거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아내가 샤워하고 있을 때 핸드폰을 체크하기로 했다. 회사 밖에서는 만나지 않더라도 메시지는 주고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살펴봤는데 역시 나였다. 아내가 핸드폰을 처음 구입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내 지문도 같이 등록해놨었는데 정말 잘한 일이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빨리 다음 주가 되면 좋겠다. 오늘도 너무 멋있었어. 사랑해. 근데 이혼은 언제쯤 할 생각이야? 아이도 있으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다.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 엄청 야한 속옷 샀어. 빨리 보여주고 싶다. 메시지 내용들은 하나같이 전부 역겨웠고 막장 드라마에서 보던 불륜녀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상대도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나는 깜짝 놀랐다. 불륜남은 내가 알기로는 나와 동갑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보다 잘생겼다. 성격도 나와는 다르게 밝고 호탕했고 사내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또다시 목요일이 되었고 나는 동영상 외에 목소리가 들어간 증거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회의실에 미리 녹음기를 숨겨두었다. 그 이후에 빨리 내용을 들어보고 싶어서 회사 밖에서 바로 확인을 했다가 너무 충격을 받고 과호흡이 와서 길에서 쓰러졌다. 지나가던 고마운 분이 구급차를 불러주셨고 나는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구급대원분께 부탁을 드려야만 했다. 두 사람의 녹음된 음성 내용을 간략하게 말해보자면 이렇다. 있잖아. 진짜로 이혼하는 거 맞지? 나는 일단 기다리면 되는 거지? 당연히 이혼해야지. 와이프가 매달려도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근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좀 복잡해. 어떤 상황인지 나도 잘 알지. 근데 내 남편 말이야. 워낙 소심하고 단순해서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충격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몰라? 너 남편 그런 성격이야. 좀 무서운데? 진짜 이혼하자고 하면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쫌생이라서 정작 중지도 못할 거야. 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건지 두 사람은 나를 완전히 멍청이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동영상 증거를 찍기 위해서 매주 두 사람의 더러운 행위를 보는 것에는 괴롭기는 해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둘이서 나를 바보 취급하는 내용을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아내를 진심으로 많이 사랑했고 또 하나의 나인 것처럼 온전히 믿고 또 믿었다. 아내의 추악한 진실을 모두 알아버린 지금은 아내가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다. 천년의 사랑도 한순간에 식는다는 옛말이 온몸으로 실감이 될 만큼 놀랍게도 이제는 아내에게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의 불륜 증거를 열심히 모으고 있는 이유는 단지 위자료 때문만이 아니었다. 아내의 더러운 배신에 나는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만만하고 하찮게 보였으면 같이 다니는 회사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게 가능했을까 생각하면 진심으로 치가 떨렸다. 그리고 나는 처절하게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내가 2년 동안 불륜남과의 행위를 위해서 항상 예약했던 회의실은 벽 부분이 통유리였고 안에서는 밖이 보이고 밖에서는 거울처럼 보여서 회의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썬팅 유리로 되어 있었다. 나는 그 유리의 원리를 반대로 이용해서 밖에서 회의실 내부를 볼 수 있고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도록 개조할 계획을 세웠다. 당연히 일개 사원이 회의실 벽의 통유리를 교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의 비책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장님이다. 나는 결혼하기 전부터 쉬는 날이면 무조건 낚시를 하러 갔었다. 어느 날 손맛이 좋기로 유명한 낚시터에 갔다가 하루 만에 굉장히 친해진 낚시 친구가 있었다. 60대 정도의 남성으로 낚시 초보자인 것 같았고 옆에서 보다가 오지랖이 발동해서
여러 가지 알려주려고 가까이 갔는데 사장님과 굉장히 닮아서 깜짝 놀랐었다. 처음에는 설마 그냥 비슷한 사람이겠지 했는데 결국 사장님 본인이 맞았고 우리는 낚시라는 공통된 취미로 빠르게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과 일개 사원이었지만 밖에서는 낚시를 좋아하고 말이 잘 통하는 친구 사이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는 나와 사장님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내가 낚시를 다니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내가 낚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일부러 핸드폰을 보거나 대충 듣는 척만 해서 언젠가부터 아예 낚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사장님을 만난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다. 나는 결혼 후에 항상 아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기에 사장님이 낚시를 가자고 연락을 주셔도 항상 거절하고 단 한 번도 함께 가지 못했었다. 그러나 사장님이 가끔 좋은 곳에서 술을 사주시기도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돈독한 사이였다. 나는 결혼 이후에 처음으로 사장님께 낚시를 가자고 먼저 연락을 드렸다. 사장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흔쾌히 시간을 내주시기로 했다. 아내에게 오랜만에 낚시를 다녀오겠다고 말했는데 응, 가고 싶으면 가야지. 그동안 나 때문에 안 간 거 잘 알고 있어. 가끔은 당신도 취미를 즐기고 살아야지. 다녀와. 아내는 예전과 다르게 웃는 얼굴로 배웅을 해주었다. 나는 몇 년 만에 낚싯대를 잡았더니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사장님이 먼저 나에게 물어보시기 전까지 중요한 목적도 잊은 채 낚시에 푹 빠져버렸다. 혹시 자네 와이프랑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고민 있으면 인생 선배로서 상담해 줄 테니까 솔직하게 다 말해봐. 나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 이런 일로 사장님을 뵙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 자네의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에 있는 거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하게 해봐. 사장님, 사실은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륜 상대가 같은 부서에 있는 동료입니다. 뭐라고? 사장님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셨던 듯 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다. 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회사 내에서만 행위를 하고 있어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핸드폰 메시지 내용으로 불륜 사실을 확신했고 전부 저장해 두었지만 좀 더 분명한 증거를 잡아서 도망갈 구석을 없애고 싶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사장님은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유능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도 하셨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사장님, 업무 관련 사항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회사에는 벽이 썬팅 유리로 되어 있는 회의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리를 지금 상태와는 반대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바꾸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를 반대로 바꾸면 특별한 이점이라도 있다는 건가? 회의실을 거래처와의 미팅이나 직원들 회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신제품을 정식 출시하기 전에 사전에 체험단을 초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체험단 분들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볼 때 가까이에서 직원들이 보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매뉴얼에 충실한 움직임만 보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매뉴얼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만 간혹 실제 사용자들은 개발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사전에 안내를 받은 체험자분들은 자연스럽게 신제품을 사용해보고 직원들은 밖에서 지켜보면서 실사용에 대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인터뷰 전용룸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나는 너무 긴장이 되어서 사장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회사에 인터뷰 전용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도 해본 적은 있었어. 특히 우리 회사는 회의실에 CCTV가 없으니까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딱 한 번만 묻겠네. 자네가 그 회의실 유리를 바꾸고 싶은 이유는 정말로 단순하게 업무 관련해서인가? 사장님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질문하셨다. 나는 사장님께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장님께 먼저 업무 핑계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지금까지 확보한 아내의 불륜 증거들과 앞으로의 복수 계획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했다. 사장님이 나를 음흉한 인간이라고 경멸하거나 친구 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사장님은 너무나도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셨다. 만약에 자네 와이프의 행위가 회사 내에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자네 또한 소문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자네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이고 무엇보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니까. 사실 나는 자네가 회사에서 입장이 곤란해지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도 복수가 꼭 하고 싶은 거겠지. 무조건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과의 교섭에 성공을 했고 드디어 나의 계획은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했고 사장님도 직접 아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사장님 일정에 맞추어서 공사는 한 달 후로 정해졌다. 유리 교체 공사는 토, 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직원들이 모두 쉬는 주말이기는 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아내와 불륜남은 주말을 포함해서 수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사장님이 직접 내린 지시로 각자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나는 사장님이 지정해 주신 임원들에게 인터뷰 전용룸의 시범 공개 안내 메일을 보냈고 그 임원 명단에는 아내의 부서 담당 부장과 인사팀 부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 사장님도 나의 복수에 함께 진심이 되어 있었다. 불륜남과 아내가 출장 가 있는 동안 나는 회사에 가서 유리 교체 상황을 체크하고 불륜남의 와이프에게도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그 집으로 방문을 했다. 전화 통화가 가능하면 좋았겠지만 불륜남 아내의 핸드폰 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현관 인터폰을 누르고 우선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불륜남 와이프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전부 듣더니 그 자리에 자신도 참석하고 싶다고 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목요일이 되었다. 아내와 불륜남은 전날 밤에 각자 집으로 돌아왔다. 회의실의 유리 교체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고 아내가 출장 가기 전에 이미 예약도 해둔 상태라서 다른 직원들이 사용할 가능성도 없었다. 시간이 흘러서 저녁 시간이 되었고 야근하는 직원들이 몇 명 남아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퇴근한 상태였다. 나는 문득 아내의 불륜을 처음 목격한 날이 떠올랐다. 그때 내가 야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 채 거짓 행복에 취해 있었을 것이다.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불륜남의 와이프도 시간에 맞춰서 회사에 도착을 했다. 그녀는 아내와 어딘가 모르게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조금 더 어른스러운 느낌이었다. 나에게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어서 분명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억장이 무너지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했을 텐데 일단 지금은 침착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응해주고 있었다. 불륜남의 아내는 짧게 오간 대화만으로도 내면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임원들에게 불륜남의 와이프를 오늘 신제품을 시연해줄 체험단이라고 소개를 했고 드디어 다 같이 회의실 앞으로 갔다. 회의실 외부의 통유리에는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지금 담당 직원 2명이 미팅룸에서 신제품 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연자께서는 밖이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직원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신제품을 자연스럽게 편하신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블라인드에 줄을 잇는 힘껏 당겼고 사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불륜남의 와이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순식간에 회의실 내부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었다. 유리 너머에서는 불륜남과 아내의 몸이 하나로 합체가 되어 있었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리얼하고 격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회사의 임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불륜남의 와이프 얼굴을 봤는데 어금니를 꽉 물고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사장님이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임원들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면서 회의실 문으로 향했다. 욕망에 사로잡혀서 황홀한 표정을 하고 있던 아내와 불륜남은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화들짝 놀라면서 움직임을 멈추었다. 사장님이 더 세게 문을 두드리자 두 사람은 허겁지겁 옷을 주워 입었는데 그 모습을 전부 유리를 통해서 보고 있던 나는 진심으로 통쾌했다. 불륜남의 와이프가 옆에서 분노를 억누르고 있어서 참아오지는 못했지만 만약 나 혼자였다면 분명히 폭소가 터졌을 것이다. 밖에서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상황인지 당장 설명을 해줄 수 있겠나? 아내와 불륜남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똑바로 설명하지도 못할 짓을 회사에서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사장님, 큰 오해십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셨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관련 회의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내는 어쭙잖은 변명으로 이 상황을 회피해보려고 필사적으로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장님은 두 사람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셨고 회의실 밖에서 교체된 유리의 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두 사람은 공포와 경악에 휩싸인 표정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주 말세구먼 말세야. 회사에서 할 짓이 없어서 그냥 정신들이 나갔구만. 자네들 몇 년을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지냈는데 이게 무슨 둘 다 미친 거야? 아주 제정신이 아니지? 회사 임원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는데 특히 아내와 불륜남 부서의 부장님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아내는 패닉 상태가 되었고 불안한 시선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아내는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불륜남은 뒤늦게 자신의 와이프를 발견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은 두 사람에게 당장 내일부터 사내 불륜으로 징계 조사가 이루어질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는 경고를 남기고 임원들과 현장을 떠나셨다. 더러운 불륜을 저지른 커플과 그 배우자들만 남은 상황에서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나는 두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고 아내와 불륜남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를 그동안 감쪽같이 속였지? 내가 소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고?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야. 그럼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변명할 건가? 나는 당장 이혼할 거야. 잠깐만. 너가 먼저 원하던 거잖아. 항상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잘도 짓거리던데? 아내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늘 딱 한 번 잠깐 정신이 나가서 실수한 거야. 처음이니까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 당신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니야?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딱 한 번? 실수! 처음이라고? 왜 오늘만 들켰다고 생각해? 증거는 이미 넘칠 만큼 충분해. 내가 찍은 사진 보여줄까? 그거 나 아니야. 너 얼굴이 완벽하게 찍혔는데.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 그럼 동영상도 보여줄까? 이건 확실하게 너 맞지? 이것도 아니라고 우기면 다른 영상도 엄청 많은데 다 보여줘. 이건 이 사람한테 강제로 당한 거야. 그 순간 불륜남의 와이프가 아내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누가 봐도 맞을 짓 했으니까 사과는 하지 않을게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불륜남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일단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있는 아내의 짐을 전부 정리해서 아내의 친정으로 보내버렸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그 정도로 낯짝이 두껍지는 않았나 보다. 그리고 그날의 일은 하루 만에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사장님과 임원들이 회의실 통로에서 호통을 치고 있을 때 야근하던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었고 당연히 예상은 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나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회의실의 통유리가 교체된 사실까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아내의 친정에서는 내가 보냈던 아내의 짐이 도착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장모님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내가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자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시다가 나중에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다. 그 이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전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도 무사히 잘 받았다. 이혼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전 아내의 불륜이 시작된 것은 나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였다. 내가 외근으로 회사에 없을 때 아내가 업무 중에 빈혈로 쓰러진 적이 있었다. 그때 불륜남이 병원까지 동행을 해주고 집까지도 직접 데려다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눈이 맞았고 불륜남은 마침 와이프가 출산을 한 직후라서 밤 생활에 만족을 못하고 있었고 타이밍 좋게 두 사람의 더러운 행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전 아내와 불륜남은 자진 퇴사를 했다. 그 이후의 일은 잘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 불륜남도 이혼을 했다고 한다. 전 아내와 불륜남이 재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은 내가 없는 장소에서 흥미진진하게 토론을 한다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사장님과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더 친한 사이가 되었고 매주 함께 낚시를 간다. 사장님은 솔직히 나의 복수에 대해 반대하는 마음이 컸다고 하는데 실제로 불륜 현장을 목격했을 때 나의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 아, 물론 그 회의실은 지금도 신제품 시연을 위한 인터뷰룸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나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도 생겼지만 이혼과 위자료 관련해서 마무리도 잘 되었고 무엇보다 전 아내에게 성공적인 복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후련한 마음으로 전부 극복하고 앞으로는 밝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